안녕하세요. 저는 상명대학교의 김현주라고 합니다. 자, 2025년 한국융합기술연구학회 학예 국내 학술 대회에서 AI 기반 글쓰기 교육의 이론적 접근과 국내 연구 동향 분석이라는 글로 지금 학회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AI 기반 글쓰기 교육이라고 얘기를 하면 요즘 하도 그 AI, 챗 GPT 이런 용어, 단어들이 널리 많이 쓰이고 있고 실제로 그 기기들을 사용하고 있기도 한데 이것을 글쓰기 교육에 도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실정에서 약간 좀 부정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꽤 많고요. 다른 전공이나 다른 그 영역에서는 그래도 암암리에 많은 활용을 하고 있지만은 직접 글을 쓰는 데 있어서의 AI를 활용을 한 글쓰기 교육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좀 많은 그 우려를 표현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저 또한 글쓰기 교육을 20년 넘게 강의를 해온 사람으로서 어느 날 갑자기 학생들이 그 챗 GPT를 활용한 그런 과제를 제출을 하고 어느 순간에 갑자기 아이들이 글쓰기 능력이 막 이렇게 좋아지는 그런 것을 느끼면서 이것이 지금 글쓰기 교육의 패러다임을 참 많이 변하게 하는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근본적으로 이것을 그냥 막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활용을 해서 이 AI를 그 도구로 삼아 글쓰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쪽으로 좀 생각의 변화를 가지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에서 이 연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실 저도 AI 기반 글쓰기, 그러니까 AI를 다루는 그런 그 작업은 되게 서투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제가 그 AI란 무엇인지, AI 글쓰기에 사용되는 도구란 무엇인지, 해외에서는 AI 도구를 어떤 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결과물을 나타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는 차원에서 개괄적으로 쓴 거친 연구 논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연구 배경 및 목적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자, 연구 배경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21세기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는 연구 교육에 걸쳐 새로운 교수 학습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인공지능의 도입은 기존의 연구 교육 방식을 근본적으로 제고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연구 목적은 본 연구는 AI 기반 글쓰기 교육의 이론적 접근을 고찰하고 국내외 연구 동향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해당 분야의 현재 위치와 그 다음에 향후 우리 미래 방향을 통합적으로 조망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연구 필요성은 기존 연구들이 주로 AI 도구의 기능 소개나 개별 수업 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한 기술적 실용적 접근에 국한되어 있었다면 이에 글쓰기 교육의 이론적 기반 위에서 AI 역할을 해석하고 교육적 함의를 탐색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자, 연구 방법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AI 기반 글쓰기 지원 기술 동향 분석에서요. 저는 4가지 도구를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아직 그래멀리나 월트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많이 상용화되진 않았습니다. 물론 그 VRSAR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것은 역시 가장 기본적인 챗 GPT겠죠. 그런데 이 챗 GPT뿐만이 아니라 그래멀리랑 월튼이랑 이런 나머지 세 가지의 도구들의 그 동향을 한번 분석함으로써 향후 우리가 AI 기반 글쓰기에서 이 도구들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미리 좀 생각해보는 그런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보시면요. 자, AI에서 가장 많이 쓰는 챗 GPT입니다. 챗 GPT는 최근 글쓰기 교육 현장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도구 중 하나죠. 그래서 밑줄 친 부분 보시면은 특히 이 챗 GPT는 글쓰기 초보자에게는 아이디어 발상 도구로 중급 이상 학습자에게는 초안 수정, 피드백 도구로 활용을 가능하는 등 사용자 맞춤형 AI로 전체 교육 전반에 쓰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AI 챗 GPT를 사용했을 때의 효과와 주의사항을 한번 살펴보면요. 챗 GPT는 글쓰기 과정 중심 교육을 실현하는데 효과적이라는 거죠. 실시간 피드백을 제공하고 수정, 그 다음에 성찰을 유도하기 때문에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용 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성된 문장을 비판 없이 수용하면 비창의적 학습 습관이 형성될 수 있다는 거죠. AI가 해주는 그런 수정해주는 문장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믿는 학생들이 많죠. 글을 많이 써보지 않은 학생들은 특히나 본인의 글보다도 나아 보이니까 지나치게 AI에게 의존을 하거나 또는 표절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주의할 필요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수자는 AI 활용 글쓰기 교육에서 지도자이자 감시자 역할을 병행해야 한다는 게 특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도구인 그래멀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멀리는 그래멀리의 그 명칭대로 문법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 기능은요, 문장 톤 조정이 가능하다고 얘기했는데요. 문장 톤 조정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를 말하냐면, 어떤 문장을 제시하면은 이 문장을 좀 캐주얼하게 만들어줘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지고요. 어떤 문장을 이건 좀 포멀하게 만들어줘 그러면 이렇게 포멀하게 만들어지는 그런 톤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작성, 리라이터 능력이 높고요. 글의 명확성을 평가할 수 있는 스타일 개선도 가능합니다. 자, 근데 이 그래멀리의 교육적 활용과 한계를 살펴보시면요. 이 그래멀리는 다른 챗GPT와 구별되는 점이 뭐냐면 어터시 디텍션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AI 도구 사용 여부를 탐지하고 학습자의 독립적 글쓰기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AI를 사용한 문장은 이 부분은 AI가 작성한 것입니다 하고 명시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표절같이 아니면 비윤리적으로 이렇게 베껴 쓰는 게 아니라 이런 사용한 것과 본인의 글과 이렇게 구별을 해준다면서 특징이 있고요. 그래서 이는 학술적 정직성 교육과 연결이 되고요. 고등교육에서 책임있는 글쓰기 훈련에 아주 유용합니다. 글쓰기 초보자 학생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많이 좋겠죠. 근데 이런 좀 이렇게 세부적인 능력을 고치는 데는 활성화되어 있지만은 문장 단위의 오류 중심이어서 복잡한 논리 구조나 전체 텍스트 구성 능력 지원에는 약간 한계가 있다는 그런 한계점이 읽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교정도구 활용과 함께 비판적 사고 및 구조적 글쓰기 지도가 병행되어야 된다라고 했고요. 아직 국내 학교 현장에서 일부 제한적 맥락에서 사용되고 있고 전면적으로 도입된 도구는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그래서 영어 글쓰기 수업이나 대학의 유학생 대상 글쓰기 교육에서 주로 쓰이고 있습니다. 자, 비교를 하는 건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워드 튠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요. AI21이라는 랩실에서 개발한 인공지능 기반 글쓰기 보조 도구인데요. 핵심 기능은 원래 문장의 의미를 유지하면서 표현 방식만 바꾸는 글쓰기 기법, 즉 의미 보조 제작성 능력이 뛰어난 그런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작성한 문장을 다양한 어조, 길이, 복잡도에 따라 실시간으로 재구성해주고 동일한 의미를 담은 여러 표현 중에서 적절한 문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데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어떤 문장에 대해서 이 문장 중에서 이 문장과 유사하게 가장 적합한 문장을 제시해줘 그러면은 한 쭉 리스트에 몇 개를 주고 여기서 본인이 직접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I가 주는 문장을 전적으로 다 무조건 믿고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주관적인 선택권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워드튠의 활용 기능이죠. 그래서 워드튠은 사용자의 또 작문 스타일이나 의도를 반영해서 보다 자연스럽고 세련된 문장을 제안하고 반복되는 그런 문장 구조나 어휘 사용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또 이 도구 역시 영어 작문을 학습하는 비영어권 학습자에게는 의미선들의 명확성을 높이는 문장 완성도를 높이는 데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국내에서는 많이 활용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게 메타 인지적 언어 선택 능력을 향상시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본인 스스로가 문장을 선택하기 때문에 문장의 감각을 교육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좋은 문장이다, 나쁜 문장이다 라는 것을 보다 좋은 문장을 선별할 수 있는 그런 선별의 눈을 키워줄 수 있는 게 이 도구의 가장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자의 어떤 그런 선택 능력을 키우는 데 효과적이라는 말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국내에서는 제공되지 않는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VISAR이라 그래가지고
Visual Structure Assisted Reasoner라는 그런 시각 기반 논리 구조의 글 생성을 통합한 AI 글쓰기 지원 플랫폼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그 밑에 제가 캡처한 부분 보이시죠? 거기 보면은 문장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그 문장을 블록 형식으로 만들어서 그 문장들 하나하나 읽을 때 들어갈 수 있는 시간과 그런 그 품이 이제 그 블록을 형성하면서 시각적으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는 그런 큰 장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이러한 구조를 바탕으로 논리 흐름을 시각적으로 조작하면서 글을 구성할 수 있으며 AI를 바탕으로 초안을 자동으로 생성하거나 수정 방향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게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적 기능은 그 논증적 글쓰기, 특히 논리 정연하게 쓴 논증적 글쓰기 교육에서 효과적인 도구로 평가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향후 이런 그 VISAR은 다양한 글쓰기 장르로 확장할 수 있으며 교육 현장에서의 실증적 연구를 통해 그 효과성을 검증해 나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자, 그러면 국내외 AI 글쓰기 교육 연구 동향을 비교를 하면요. 해외 연구, 국내 연구 주요 차이점을 볼 수 있는데요. 해외 연구는 글쓰기 도구의 실제 교육적 통합에 초점을 맞춘 실증적 접근이 두드러집니다. 그래서 보조수단, 단순한 보조수단이 아니라 교수 학습의 일환으로 받아들이면서 학습자와 도구 간의 상호작용의 그런 그 분석이 이루어지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AI 글쓰기 교육이 연구 초기 단계에 있으면서 학습자 수용성과 가능성 탐색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수업 설계나 교육 철학적 기반에 대한 논의보다는 기술 수용 여부와 사용 경험 중심의 소규모 실험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차이점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요. 해외 연구는 실제 수업과의 통합, 교수자의 조율 방식, AI 피드백의 구조적 정서적 기능 등 교육 전반의 재설계를 논의하는 반면에 국내 연구는 AI 도입의 기능성과 한계 인식을 중심으로 한 초기 탐색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게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AI 글쓰기 교육에 대해서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 세 사람의 연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사람의 연구를 보시면은요. 먼저 첫 번째, 슈만이라는 사람이 2020년도에 연구한 결과물을 보시면은 이 연구는 아까 그 비주얼 VISAR과 마찬가지로 어떤 시각적으로 보여주면서 학습자의 비판적 사고 촉진과 메타인지 향상을 목적으로 설계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은 그냥 단순한 문장 오류나 이런 문법 수정이 아니라 아주 통시적으로 볼 수 있는 좀 이렇게 그 시각을 잡아낼 수 있는 그런 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통적인 그런 그 교정 기반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래멀리나 워드튠 등과의 차별점이 뭐냐면 문장 단위의 정오, 맞다 틀리다의 그런 피드백이 아니라 글의 구조와 사고 흐름을 중심으로 한 고차적 피드백을 제공한다는 게 특징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피드백을 통해서 도출한 결과물에 대한 분석을 한 연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텐은 2023년에 연구한 연구는 크래프트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사용해가지고 연구를 했는데요. 이 연구는요, 좀 재미있는 게 질문 응답 피드백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어 있는데요. 핵심 기능이 소크라틱 질문형 피드백 방식이라고 해서 우리 왜 고대 그리스 시대 때 소크라테스가 지식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질문법을 통해 가지고 답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가 진리를 파헤치도록 만드는 그런 시스템, 그런 원리를 주장을 했잖아요. 그거와 비슷하게 답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질문을 던짐으로써 본인이 스스로가 답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작성한 글에 대해 AI가 가능한 개선 방향을 질문 형식으로 재규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단순 수정보다 더 깊은 사고를 유도한다는 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 결과를 보면은 학생 반응도 이런 질문 피드백이 자신의 글쓰기 수준을 훨씬 업그레이드 시켰다고 반응을 했고요. 하지만 주의할 점은 뭐냐면 일부 피드백 질문이 관련성이 부족하거나 사실 오류가 포함된 경우가 있다는 것을 좀 가려서 써야 된다는 그런 결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리 등은 2024년에 발표된 연구 논문에서는
중국의 사립대학에서 70명을 상대로 챗 GPT의 영어 학술 기반 글쓰기를 16주 시범 운행한 결과물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요. 실험 설계는 전통적 교사 피드백을 받은 통제 집단, 과거의 옛날의 글쓰기 방식과 그 다음에 챗 GPT를 활용한 실험 집단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살펴보면요. 그 결과 챗 GPT를 사용한 그룹에서 영어 학습 글쓰기 능력이 훨씬 더 상향됐다, 그런 결과를 나타냈고, 학습 참여도도 감정적, 인지적, 사회적, 행동적 참여 모두 그 실험 집단에서 60% 이상 긍정적 영향을 하고 있었고요. 또 교수자의 개입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연구 챗 GPT만의 기능보다 교수의 지도 및 피드백 방식이 글쓰기 효과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결과물을 분석한 연구 논문들이 지금 해외에서는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 국내 실정에 맞춘 AI 글쓰기 수업 설계 모델은 어떤 방식으로 연구가 되어야지 될까 하면 한 4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요. 사전 문해력 점검 및 윤리 교육이 우선 되어야지 됩니다. AI 글쓰기 도구의 활용은 단순히 기술 도입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학습자의 텍스트 생성 역량, 그런 것들을 레벨, 수준별로 평가를 해서, 그리고 글쓰기 윤리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도 병행이 되면서 그 AI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본 시설이 방향이 제시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과정 중심 쓰기 교육과 AI를 연계를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통적 쓰기 수업이 구상, 초안, 수정, 완성 4단계로 구성됐으나 AI 도구를 활용해서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야지 된다는 것이 2번째고요. 그 다음에 3번째가 협력적 글쓰기 및 피드백 순환을 이루어야 된다는 건 뭐냐면, AI 도구를 활용한 동료 피드백을 도입해서 서로의 글을 서로가 이렇게 피드백을 해주는 그런 방법을 또 같이 병행을 하면 좋다는 것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과 기반 평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결과물의 완성도를 평가하기보다는 작성 과정을 분석하고 AI 도구 사용 맥락과 판단력, 그런 것들을 종합해가지고 판단하는 능력을 키워야지 된다는 겁니다. 네, 이런 것들이 앞으로 향후 우리 미래의 AI 글쓰기 기반 수업에서 반드시 필요할 4가지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 AI 글쓰기 교육의 과제와 한계를 살펴보면요. 비판적 사고력 약화가 우려된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방법인데요. 이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것을 키우기 위해서는 앞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4가지 모델들을 좀 자유롭게 활용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일단 우리는 또 교사 역량 강화 필요성이 필요합니다. 교사 역시 AI 도구를 아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교사 디지털 리터러시와 AI 활용 역량이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이런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그런 능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윤리적 문제와 표절 위험에 대해서 체계적인 어떤 기존 가이드라인이 좀 제시되어야지 되고요. 즉 기술 접근성 격차를 해소해야 됩니다. 지역과 학교에 따라서 AI 도구 접근성을 좀 이렇게 한 군데 이렇게 집중되는 게 아니라 널리 퍼뜨려 가지고 그런 차별을 없애는 문턱을 고루고루 가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 및 제언에서는 연구 요약량 이렇게 하고요. 이 연구에서 주요 발견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해외와 국내 동향에서의 그런 지금 접근 난이도가 지금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고요. 향후 과제 같은 경우에는 교사 연수 프로그램과 AI 활용 교육 가이드라인의 체계화, 그리고 지역 간 인프라 불균형을 해소하고 윤리 기반의 평가 기준을 수립하고 장기적 효과에 대한 실질적 연구 수행이 전제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결론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